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은 너무 당연해서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체의 약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뇌는 약 70%, 심장은 75%, 혈액은 80% 가까이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 토대이자 대사와 순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많이 마셔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물을 어떻게 마셔야 우리 몸에 가장 이로운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이 묻는 질문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가입니다. 미국 국립과학원 의학연구소에서는 성인 남성 기준 약 3.7리터, 여성은 약 2.7리터의 총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생수만으로 채워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음식 속 수분과 차, 커피, 심지어 과일, 채소에 들어있는 수분까지 포함한 양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순수하게 물로만 계산하면 하루에 남성은 약 2.5리터, 여성은 2리터 정도면 충분하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평균치일 뿐 나이, 체중, 활동량, 계절에 따라 달라지며 무엇보다 갈증이 가장 정확한 신호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증이 났을 때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노년층은 의식적으로 규칙적인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마시는지가 중요합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들이키는 것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액이 갑자기 묽어지면 체내 전해질 농도가 희석되어 전하트륨혈증 같은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라톤 같은 장거리 운동에서 탈수를 막겠다며 과도하게 물을 섭취한 참가자들이 전하트륨혈증으로 쓰러진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권장되는 방법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대신 아침엔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전후로 한 컵씩, 그리고 틈틈이 소량을 여러 차례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와 장에도 부담을 줄이지 않고 체내 수분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입니다. 차가운 얼음물은 갈증을 순간적으로 해소하는 느낌은 주지만 점막을 자극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 역시 식도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미지근한 온도의 물이 위장관 흡수에도 가장 알맞고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는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보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적합합니다. 네 번째는 음료와 물의 차이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음료도 수분 공급원으로 계산되지만 카페인이 들어있어 이뇨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카페인 음료를 하루 2잔 내외로 마시는 것은 탈수를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총수분 섭취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설탕이 많은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는 수분 보충 효과보다 혈당 상승과 칼로리 부담이 더 크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결국 순수한 물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무가당 차나 보리차 같은 음료로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로 식사와 물의 관계를 이야기해 볼까요? 일부에서는 밥 먹을 때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된다고 말하지만 의학적으로 뚜렷한 근거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소화 과정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식사 중 과도하게 물을 들이키면 위가 팽창해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물 섭취와 질환과의 연관성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결석 발생 위험을 줄여준다는 사실이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변비 역시 수분 부족이 흔한 원인이며 노인층에서는 탈수로 인해 배뇨 기능 장애나 혼돈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신부전이나 특정 신부전 환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의 질환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점 역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물의 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한 식수의 기본 조건으로 세균학적 안전성과 적절한 미네랄 함량을 제시합니다. 수돗물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 안전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염소 냄새를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필터 교체 주기를 지켜야 하며 지나치게 미네랄을 제거한 증류수만 장기간 마시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미네랄 워터나 탄산수는 선택 사항이지만 특별히 건강상의 우위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원에서 나온 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수분 섭취 타이밍에 대한 팁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한 컵은 밤새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고 대사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 2시간 전에는 약 500ml 정도를 미리 보충하고 운동 중에는 1520분 간격으로 150-200ml 정도 소량을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취침 전에는 소량의 물을 마셔 탈수를 예방하되 밤중 배뇨가 잦은 분들은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춘 수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더 확실한 건강 투자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그저 컵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한 컵, 점심에 한 컵, 저녁에 한 컵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누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두통이 줄고 피로가 완화되고 집중력이 살아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갈증이라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제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도 약도 필요 없는 강력한 예방법은 물입니다. 그럼 건강한 하루 되세요.